이번에 보실 물건은 많이 싸진 물건입니다. 9억이 4억 됐으니까요. 4층짜리 상가주택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3419, 감정가는 9억 8천, 거의 10억이네요. 최저가는 4억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반가격도 그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보증금은 4천만 원 정도고 상가주택이고요. 2005년식이에요. 땅이 77평, 건물이 150평. 그러니까는 한 중형 평수의 건물이다. 그리고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입니다. 고현동 같은 경우는 시청이 바로 있죠.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게 뭐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방 중에서는 나름 시내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각일자는 10월 23일 통영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로드뷰를 보면서 좀 건물 외관 상태나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변이 이렇게 이제 새로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차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 본건도 주차가 4대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 한 대 정도 들어가는 폭이니까 대략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도로 폭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상가주택, 이건 이제 다가구군요. 밑에 CU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다가구 상가주택이고, 이렇게 노후된 어떤 상가주택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상가주택이니까 1층에는 이제 상가가 들어서 있고 2, 3, 4층에는 주거용 건물이 세대가 살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 한 2, 3, 4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무실이 2개로 이제 쪼개져 있는데 실상은 이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같은 건축사무소, 뭐 토건 주식회사 있으니까 건설사 사무실이 이제 같은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주고 있고, 이게 이제 대략 다 합해서 1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총 4가구, 그리고 3층, 4층에는 각각 2가구. 그렇죠. 그래서 총 이제 그 호는 10개 호인데요. 이 상가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개 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은 이제 보시면 2005년식이니까 크게 그래도 이제 어떤 18년 차에 접어드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된 건물이나 이런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리비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본건의 그 어떤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건 이거 유리가 좀 깨져 보이죠. 그래서 이건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까 좀 교체나 이런 걸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옥상이 이렇게 뾰족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2세대거든요. 그래서 4층에는 이제 어떻게 복층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외관상 크게 뭐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위치는 괜찮죠. 이제 이렇게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해당 건물 앞에 이제 조그만 한 3, 4m 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보면 이제 지적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2에서 15m 정도 되는 도로, 이게 이제 4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8에서 10m 정도 되는 도로라고 하는데, 실상은 여기가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었죠. 그래서 차 한 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2에서 3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다. 그리고 건물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은 뭐 나쁘지 않은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회랑 기억 니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4층에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1층 내부를 보면은 이제 바닥이랑 벽면이랑 그다음에 그 천장을 봐야 되는데 크게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계량기함,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층 내부고요. 1층 계단이고,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2층은 총 4가구죠. 그래서 이게 하나,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이렇게 해서 총 4가구가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벽면이랑 천장을 보면은 뭐 깔끔하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하얗게 떠 있죠. 그래서 이게 유광 타일 같은데 이 타일이 약간씩 손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죠. 타일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벽면 유광 타일이 좀 깨지고 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 보수가 좀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18년 차, 거의 20년 차 돼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외관이나 내부를 좀 잘 살펴서 수리를 할 부분을 좀 챙겨야 됩니다. 3층 내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일도 뭐 괜찮죠. 그리고 이게 그 1호, 2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에도 두 가구가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4층도고요. 4층도 마찬가지로 두 가구고요. 그리고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11평 정도 투룸으로,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여튼 4층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여유 공간,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공용 복도나 이런 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외기 부분에 어떤 공간이 이런 4층 외부 공간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층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이죠. 그래서 5층에는 이제 옥탑은 아니고 이쪽이 이제 그 물탱크죠. 그래서 물탱크 펌프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한데 이것도 뭐 치우면 되니까. 그래서 5층에는 물탱크실이 있다. 그리고 제시회 같은 경우는 4층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4층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고를 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어떤 그 천장이랑 이렇게 좀 가벽으로 만들어 놓고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랫부분이 이게 유광 타일인데 이 부분도 좀 깨져 보이네요. 그래서 좀 부분 부수가 군데군데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제시의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지붕이죠. 지붕을 제시로 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 부분은 이제 아까 그 바깥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4층입니다. 그쵸? 여기가 4층이고, 그리고 옥상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열로 좀 발전을 하는, 전기를 갖다 쓰는 그런 구조 같은데, 지금 4층이죠. 4층에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쪽이 4층에 어떤 추가 어떤 공간이 있어서 옥탑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층별 안내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1층부터 4층까지 4층 건물이고, 1층에는 이제 2개호,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 같고, 39, 거의 한 층당 40평씩 돼요. 그리고 2층에는 원룸 8평, 4개, 3룸, 3층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4층은 복층으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투룸 2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호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들을 보면 이제 제시인데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제시 기역이 여기 4층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 니은이랑, 그래서 지붕이랑 뭐 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층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복층으로 좀 쓸 수 있는 구조로 외관상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세입자가 이제 물어줄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일이 2020년 3월 2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0년 11월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미전입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후순이죠.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017년부터 5년, 18년, 16년 해서 총 이 김근우 씨랑 그다음에 김도윤 씨, 김두인 씨, 김재용 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봐야 되는데, 예상 배당표를 좀 봐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4억이잖아요. 그래서 4억 기준으로 예상 배당표를 좀 짰을 때 보면은, 지금 보면은 확정일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상가, 그 아까 보였었죠. 그래서 김근우 씨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인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순위니까는 이제 배당을 못 받았으니까 전액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도윤 씨 같은 경우는 보증금 6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배당금이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인수해야 되고, 그리고 김두희 씨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2200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임대차 신고나 그런 건 없지만 전입일이 빨라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 임차인이라고 하면 또 보증금을 내주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도 이게 보증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매를 친 건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고 그다음 전입일이 빠르기 때문에 이분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김도윤 씨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 1,500, 그러니까 4억 기준으로 지금 1,500, 2,000, 그리고 이분 김두희 씨 같은 경우는 2,200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4천만 원이 총 인수고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 가서 그 다음에 해당 이분을 만나봐서 어떤 정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4억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높게 만약에 4억 5천이나 5억에 낙찰이 되면은 인수금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따로 챙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물어줄 돈은 이제 4억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도를 보면요, 본권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고 계룡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 그 인근에 이쪽이 이제 얼마 안 돼요. 한 300~400m 거제 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현동이 그래도 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 어떤 시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이고 하니까 나름 시내권에 있어서 지방치고는 위치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면은 본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한 1.5에서 한 2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삼성중공업이에요. 거제 같은 경우는 중공업이 많죠. 그래서 그 아침 오전 8시, 오전 6시, 7시, 그러니까 7시, 8시만 되면은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그 다음에 안전모 쓰고 출퇴근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월세를 놓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중공업 단지의 이제 인근에 있다라는 거고, 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원중학교, 거제 공업고등학교, 거제 고현중학교, 거제 장평중학교, 거제 중앙고등학교, 거제 중앙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게 3룸 그 다음에 투룸도 있었죠. 그래서 애들 있는 그 식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보내기에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중공업 단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출퇴근하기에는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위치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월세를 보면요, 본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바로 앞에 이게 이제 15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본권이 18년 차 승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투룸인데 13평이 200에 35예요. 그렇죠? 그래서 235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권 이제 인근에 보면은 또 한 가지는 12평인데 이게 200에 40, 15년 이내 본권에. 근데 이제 본권 기준으로 보면은 매물이 많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공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 놓으면은 뭐 바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있고 숫자 2로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7이에요. 비슷한 거. 200에 37. 그래서 한 10평 정도, 11평, 12평이 이제 37, 뭐 40, 그래서 35, 싼 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도 있었잖아요. 상가 주택이 1층이, 여기가 사무실이 2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39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하나당 20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위치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고현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고, 뭐 거기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센터 가까이 있고 하니까 거제시청도 좀 가깝죠. 얘도 1층이에요. 근데 이제 20평이 1050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는 그 아까 상가 같은 경우는 50으로 해갖고 그 1층은 100으로 잡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2개 100만원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원룸을 40만원을 잡았습니다. 원룸이 40만원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30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30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계산 제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30만원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3, 42, 120만원.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3룸이에요. 평수가 좀 크단 말이죠. 그래서 50만원은 받지 않을까. 50 잡고, 이건 추정입니다. 그죠?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음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투룸 4층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작으니까 투룸이 아까 최저가 35가 있었고 그 다음에 40까지 뭐 37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해서 35에서 7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월세를 보면은 이제 총 390이에요. 근데 최저가가 4억대죠. 나쁘지 않은 거의 수익률이 10% 정도 가까이 나오는 월세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세금이나 수리비를 뺀 수치입니다. 그래서 9억짜리가 4억이 됐고 가장 큰 특징이 많이 싸졌죠. 그래서 10개 호가 월세 수익이 390만원이다. 그래서 위치는 시청, 초등학교 주민센터가 있어서 주거 환경이나 교통편 괜찮죠. 그리고 공업지역, 그 아까 중공업이랑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랑 시청도 가까이 있어서 괜찮았고, 이제 단점으로는 2005년 사용 승인이고 18년차이기 때문에 그 타일, 유광 타일이 군데군데 깨지거나 뭐 어떤 금가거나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10개 뭐 상가는 빼더라도 상가 1층에 이제 유리 좀 갈라진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잘자잘한 어떤 수리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줄 돈, 그러니까 이제 4억에 낙찰된다고 했을 때 상가, 그 다음에 배당받고 임차인 배당받고 그 500만원 남은 거 2천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경매 친분 같은 경우 근데 전입은 했지만 임대차 신고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임대차냐 아니면 그냥 채권에 의해서 한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임대차라고 하면 이것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 만약에 물어줄 것까지 하면은 대략 한 4,400 정도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낙찰가에 따라서 그리고 세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4,400 정도는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4억이 아니라 뭐 4억 5천이나 5억 정도 또 떨어진다, 아니,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배당금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싸진 물건 9억이 4억까지 떨어진 4층 상가 주택을 살펴봤습니다.